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좀 잔소리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서 사실 그걸 재밌게 한다는 게 좀 이게 좀 딜레마이긴 한데 그래도 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와 대처 방안입니다. 이제 사실 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고 나면 많이 당황합니다. 보통 요즘 보니까 코미디에서 고객님 당하셨어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이 방송 이 카메라에 쓰는 것보다도 사실 더 당황하게 돼서 허겁지겁 5만 대 전화 다 합니다. 허둥지둥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그 상황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먼저 사고 났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정경일 변호사가 이야기 드리는 6가지 대처 원칙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 났다. 그러면 차를 멈춰야 됩니다. 사고 났는데 그냥 간다? 이게 뺑소니입니다. 즉시 정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즉시 정차하고 난 뒤에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3번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현장에서 CCTV를 가리고 차 못 빼, 경찰 올 때까지 못 빼, 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뭐 설령 극단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럼 2차 사고 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3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넷째, 사고 현장 영상, 뭐 사진 같은 거 확보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줄 수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CCTV는 다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관리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하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보험사나 경찰 신고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친구, 뭐 배우자, 부모님 없습니다. 보통 전문가도 아니잖아 사실. 보험사에 어떻게 전화하느냐, 뭐 사고 나면 당할 거예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연락처를 하나 뭐 운전서 근처에 하나 두세요. 그거 전화하시면 돼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관 불러야 되고요. 경찰관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술 확보하기. 이 부분은 사실 사고 났을 때 이제 그때는 사실 착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나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말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보험 처리도 뭐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다가 다음 날 되면 태도가 돌변해지거든요. 맞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악마의 속삭임을 듣지 않았나. 조언들을 막 가져간다가 안 해줘도 돼. 왜 한다고 그렇게. 안 해줘도 돼. 일단 한번 버텨봐. 어차피 다 인정했는 거 100대0이니까 버티면 뭐 그래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들이 인정한다고 그걸 법원 판사님들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정용어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은 법원에 다시 판단하거든요. 증거 확보하지 않아서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런 피해는 본인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6가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고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구호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정하고 이것은 도로교통법 54조의 운전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54조는 사상자를 구한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정하라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 현장을 떠나버렸다. 아시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뺑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부분이 과실교통사고이지만
고의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법에서는 무겁게 정해져 있다. 한번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 것인데요. 네. 뺑소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먼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벌써 기억하시네요. 수업 잘 들으셨네. 예, 사망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1년에서 30년의 벌금형이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뺑소니는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런 거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실생활에 깜빡하다가 일어날 만한 사건을 제가 사례로 한번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지금 초등학생 보행자가 뭐 경미한 사고가 났다. 무릎 정도가 까지는 사고가 났다. 본인이 무단횡단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자 내려가지고 괜찮아? 괜찮으니까 괜찮대요. 아저씨 괜찮아? 가세요. 가세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괜찮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있고 또 사례 2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고 나고 난 뒤에 이제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승했을 수도 있고 또 운전자가 본인 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 뭐 동승자에게 사건 처리를 좀 맡기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 피해자는 가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사례를 먼저 한번 이야기 드렸고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 같아요. 저건 뺑소니 같아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 저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괜찮다 그런 게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죠.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부모님의 그 악마의 속삭임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된통 안 당해봐서 그래서 뭐 괜찮은 거 같지? 엄마 안 괜찮은 거 같아. 맞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뭐 그런 부분에 바뀌는 부분은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됩니다. 진술이나 영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이야기 드린다면 두 분 잘 맞추셨어요. 네,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는 크지 않았어요.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자분께서 아니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경찰에까지 데려가시고 이게 자전거도 고쳐주시고 하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하다못해 뭐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그렇게 좀 각별하게 해야 나중에 또 악마의 속삭임으로 뺑소니로 신고도 안 당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행자 학하는 게 더 사고가 심각합니다. 네, 사례 이런 떠나면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이 뺑소니 해당된다. 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사고 처리 대신 부탁한 뒤 갔다. 피해자가 안 돼. 당신이 사고 냈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갔다. 그랬을 때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갔으니까 뺑소니 아닐까요? 저도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배우자한테 양보를 할 수가 있나? 뭔가 나중에라도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당장은 처리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도망간 건 아니니까 아니지 근데 않을까. 피해자의 동의를 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는 가지 못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뺑소니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첫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은 뺑소니다. 하지만 중학교 한 3학년이다. 이러면 그 정도는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법원 판례가 마련돼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배우자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고 갔을 때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뺑소니는 아니다. 도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다만 맡겼어요. 또 다른 사정을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동네 슈퍼 아저씨라면 택시 기사님이라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안 된다. 사실 맡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로 평가한다라는 판례가 뭐 대법원까지 갖는 걸 봤을 때는 좀 황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 뺑소니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운전하다 보면 야생동물, 멧돼지, 맞죠. 뭐 고라니, 뭐 이런 부분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 로드킬 사고라고 하죠. 네. 이 로드킬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아니다. 한 멧돼지다. 예, 야간에 고속도로 멧돼지다.
근데 사고 나면 그냥 쭉 가야 된다고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야생동물 치웠을 때 네. 그냥 가야 된다고. 야생동물도 소중한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119 보내거나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긴 하고요. 뭔가 네. 조치를 조금은 취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신고라도 했고 네. 동물이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고. 어우,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네. 가세요 하면 가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아유, 네.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등생이네, 우등생이야. 저 말고 운전하지 마세요. 네. 운전 안 해서 다 맞히는 알고 거죠. 있는 실제로 운전하면 안 실제로 그래. 다르니까. 운전도 글로 배웠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나면 네. 뭐 특가법상 가중처를 받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건 아니지만 도로의 교통상 장애물을 발생시키고 사고 나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라 가지고 과실이 있든 없든 네네. 사고 났으면 적절한 뭐 어떤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인터넷 뉴스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로드킬 진돗개 개소주로 점점점. 뭐야? 네, 지금 주인 있는 개가 이렇게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어요. 네. 차에 치고 친 차는 그냥 가고 뒤따라오는 차는 이 진돗개를 가지고 이제 건강원에 갔답니다. 예, 그 싣고 엽기적인 일이죠. 예, 이 엽기적인 일에 대해서 돼지하고 싣고 이제 치고 그냥 간 사람은 사고 미조치 혐의 그리고 또 진돗개를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렇게 각각 입건이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주인 있는 개지만 주인 없는 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사실 멧돼지는요. 예. 저도 못 치웁니다. 야간에. 특히 또 고속도로에 차가 싱싱 가는데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 났으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고순대나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서 로드킬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내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뭐 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해가 어디 있는지 올 때까지 대기하고 계시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뭐 이거 내가 손도 못 쓴다. 야간에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냥 갔다가는 사고 미조치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해서 안내받는 부분 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아. 직접 치우시지 마세요. 네. 직접 치우실 가야 된다 수도 없고 생각했네요. 그러다가 2차 사고 나면 위험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네. 사례별로 한번 뺑소니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마련했거든요. 네. 실생활에 일어날 수도 있는 뺑소니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이제 운전자 가실로 그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고 사실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운전자는 보험사 불렀어요. 경찰도 불렀어요. 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차 안에서. 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일까 아닐까? 구호 조치를 안 취해서 뺑소니가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었으면 이거 뺑소니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그러면- 뺑소니는 아니고 그냥 사고 미조치로 가지 않을까 좀 많이 싶어요. 배웠다고 뭐 이제 미조치랑 뺑소니랑 뭐 그죠? 저희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변호사님의 그 6개 원칙 중에 0번을 안 한 지금 네, 원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했으니까. 예, 이제 제가 문제 유형을 바꿔도 다들 잘 맞추시네요. 네, 기준이 지금까- 섰습니다 지금. 네네. 아, 쓰셨어요? 아, 네. 그러면 다음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높아심에 모르니까. 네, 잔소리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여러 드리는데 번 반복해야 예. 됩니다. 지금같이 어떻게 본다면 도망은 안 갔어요. 도망을 가야 뺑소니가 되는데 그런 도망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안 되지만 사고 났으면 즉시 정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호 조치나 사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과 같이 본인은 뭐 경찰 불렀고 그게 다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경찰 올 동안 본인이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 특히 자기 얼굴이 알려질까 봐. 근데 얼굴 알려지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아무리 유명해도 지켜야지, 그래도. 나와가지고 어떤 구호 조치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사고 내면 나오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고나 내고 이러면 그래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차로 변경했는데 뒷차가 부딪히진 않았어요. 뒷차가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혔다. 근데 본인이 뒤에 보니까 룸미러로 보니까 자신이 차로 변경하고 이 차는 또 같이 차로 변경하다 부딪히는 걸 확인했는데 내 차하고는 안 부딪혔네. 라고 하면서 안 부딪혔으니까 이거 뭐 내가 낸 사고도 아니고 가도 되지 뭐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 워낙 이거 많아서. 사례는 많아서 예. 사고 무슨 유발 무슨 요런 그 명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저런 경우는 엄청 많아요. 뺑소니다. 네. 뺑소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뺑소니일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비접촉 뺑소니입니다. 네,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자신하고 부딪혀야지 그냥 떠나면 이게 뺑소니로 생각하고 안 부딪혔으니까 괜찮다라고 가거든요. 네. 또 이걸 경찰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나 안 부딪혀서 그냥 갔습니다. 그 말은 내가 뺑소니, 비접촉 뺑소니 냈다는 걸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뺑소니를 형사처벌 받으니까 네,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인 제공 그렇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동승자가 그 운전자의 무면허를 숨기기 위해서 사고 내고 난 뒤에 뭐 내가 운전했다.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사도 부르고 뭐 병원에도 다 데려다 줬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무면허인 게 일단 너무 운전법상 너무 나쁜 예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면허 있는 동승자가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하면서 사고 조치는 다 해줬어요. 예. 그럼 그 무면허인 사람이 지금 뺑소니일지 그런 거죠. 여쭤보는 거죠? 네네네. 아, 네네. 그건 뺑소니의 무면허까지 다 아닌가요? 네. 가중처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뺑소니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병원까지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경우 이것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뺑소니뿐만 아니라 이 사람 세 개다. 무면허. 보험 사기도 되고요. 네, 또 하다못해 또 시켰으면 또 이런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부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루로 막았다. 그러니까 사고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숨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중처벌 받고 추가처벌 받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무서워. 이번은 사고 나고 난 뒤에 어떤 대처가 아니라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시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거리로 뭐 상대방이 자동차로 뭐 협박하거나 직접 부딪혀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체의 유형적인 행동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이러한 보복운전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가 부딪혀서 보복운전 이 건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네요. 네, 사실 이 보복운전 제가 어느 정도 개념 정의는 드렸는데 뭐 법에는 정확하게 보복운전이라는 단어 명칭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어떤 행위 행태에 따라서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위 행태가 차로 위협을 했다. 그럼 특수협박. 뭐 차로 다른 차를 파손시켰다. 그러면 특수재물손괴죄. 그리고 또 파손시키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특수협박. 그리고 사람이 다쳤는데 부상의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특수상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형량들을 본다면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 벌금형이 없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처벌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범죄자거든요. 네. 지금 이러한 보복운전 사실 안 나게 본인이 막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났다. 그랬을 때 대처하는 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상대방이 차로 위협한다. 그럼 이거 봐라. 의씨 이러면 사람들이 있어.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적어놓은 걸 보셨네요. 일단 먼저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상황에 빠지면 사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보복운전자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피해자도 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성을 차리면 사고 안 일어나거든요. 이미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말은 상대방은 이성을 잃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시면 같이 형사처벌 받으니까 둘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철컹철컹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말대응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차 속도가 빠르다 그럼 보내주세요. 속도 좀 멈춰 안전한 곳에 갔다가 좀 이제 혼자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시면 되고. 경찰에 신고해. 예. 근데 문제는 내가 멈추는데 같이 멈추는 차도 있어요. 앞에 수도 있지. 그대로. 네. 그랬을 때 사실 또 막 멈춰 따지려고 막 왔을 때 그것도 또 못 참고 하셔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전화기로 경찰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피커폰으로 경찰관의 생생한 목소리도 같이 들려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네. 흥분해가지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이성을 좀 차리고 아 여기 계속 있다가는 경찰관님한테 잡혀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과는 못하지만 그냥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정 변호사가 문제 해결 방법 들으시면 좀 억울하죠. 그냥 참으란 말이냐 끝까지. 사실 여기까지는 참으시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형사처벌 받잖아요. 네. 형사처벌 받을 때 본인이 겪었던 그 억울함 진짜 무서웠다. 우리 지민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울 뻔했다. 그런 거를 경찰관에 진정서를 써서 내는 거예요. 억울하면 호소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뭐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 그러면 용서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억울함을 푸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그 현장에서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참으시길 이야기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사고 막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은 사실 이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사소한 시비거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안전운전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양보운전까지 한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없겠죠.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안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니까 상대방이 이러한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통법규 준수하고 안전운전 그리고 양보운전 한다면 이러한 보복운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사고 났을 때는 저도 사고 피하고 싶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하면 저도 갈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일이라면 안 가겠죠. 남아 있겠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이니까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통사고에서 피해버리면 뺑소니 범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또 보복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고 안전운전하시면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처할 것이고 또 사고 자체가 안 일어날 거예요. 뭐 정 변호사 뭐 사고 나지 마라 이야기했다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났을 때는 해야 되는 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저 그런 짧게 부분 진짜 없으세요? 질문 하나만 해. 저희가 최근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저희 아파트 같이 사시는 분의 차량인데 네. 제가 주차다 살짝 쿵 박았는데 네.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으시고 네네네. 문자를 보냈어요. 네네. 제가 지금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네네. 문자 남긴다고 연락 주시면은 처리해드리겠다고 아, 네. 했는데도 지금 한 달 이상 연락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뺑소니 안 쓰죠. 네네. 지금 문자까지도 줬다. 연락처 허위 그 다른 전화번호로 하신 건 아니고 그 사람. 그런 그런 경우. 생각은 해봤지만 제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뺑소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명함에 자기 전화번호를 안 적고 다른 사람 명함을 준다든가. 그건 뺑소니거든요. 지금과 같이 우리 영춘님 같은 경우 할 거 다 하셨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면 뺑소니는 아니고 그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가 분명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급 시행하는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영춘님 같은 경우에는 100점입니다. 잘하셨네. 이 방송 보고 아마 전화 올 거예요. 그 문자. 네, 좀 불안하시면 전화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